반갑습니다. 배우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제로보드 엑셀을 통한 홈페이지 만들기 부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로보드 엑셀과 그 다음에 오픈소스 쇼핑몰 프로그램인 누리고 쇼핑몰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쇼핑몰을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핑몰 프로그램이 이 세팅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예전에는 상당히 이제 또 복잡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템플릿 형태나 그런 어떤 형태로 나오면서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또 오픈 소스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누리고 쇼핑몰이고, 이 또한 이제 제로보드 XE와 서로 이렇게 연동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있어가지고도 이제 쇼핑몰을 하나 구축을 해야 쓰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알아보고 하던 도중에 이제 이 쇼핑몰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 쭉 찾아보고 또 연구해서 제가 또 배운 것들을 그대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또 저 또한도 이 세팅했던 거를 잊어먹지 않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샘플 사이트입니다. 샘플 사이트. 그래서 이게 제로보드 XE와 그리고 누리고 쇼핑몰을 가지고 만든 기본적인 형태의 쇼핑몰 사이트의 모습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디자인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은 그냥 기본 데폴트 디자인을 사용한 건 아니고, 이 실질적으로 이 레이아웃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또한 디자인을 또 하는 게 또 귀찮고 해서 레이아웃 디자인은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로 기준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쇼핑몰 사이트를 잠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그죠? 각 상품들에 대한 확대 기능도 지원이 되지고 썸네일 기능 다 이렇게 지원이 되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 기능 다 지원이 되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밑에 이제 제품 상세 페이지 쭉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끔 쭉 이렇게 지원이 되지고 있고, 이쪽 부분에가 애드온 페이지도 최근본 상품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쭉 해가지고 각각 자기 그런 어떤 배송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등록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리뷰, 그 다음에 질문과 답변 부분, 상품 문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지고 카트에 담는 거, 장바구니 담기, 그 다음에 자기 관심 상품 담기, 그 다음에 구매하기, 그리고 이런 어떤 형태로 각각의 상품 설명들, 이런 것들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구매에서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매하기 그런 어떤 형태의 메뉴가 나오고, 거기에 배송비 결제도 선결제, 착불 이런 어떤 형태로 배송비가 별도로 2,500원인데 착불을 하게 되면 자동 계산이 되지는 형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쇼핑몰들의 모든 기능이 거의 다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비회원 주문, 또 회원 주문, 결제 상세 내역, 그 다음에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결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다 지원이 되고, 이게 싹 모듈 형태로 해가지고 싹 지원이 되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나 실시간 결제 같은 경우는 피지사가 이제 대부분 여러 피지사가 있는데요. 페이팔도 있고 막 그다음에 이니시스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니시스의 표준 앱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모바일 앱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쇼핑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로보드하고 그죠? 제로보드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이 쇼핑몰을 구축을 하게 되면, 구축을 해도 충분히 개인이 직접 쇼핑몰을 운영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 이제 쇼핑몰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야 뭐 요즘 무료 쇼핑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은 뭐 이렇게 관리비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추가되는 비용들도 있고, 그죠? 쇼핑몰을 또 상품 관리 이렇게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제 이제 몰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만들어보는 형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가 도메인을 호스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서버를 호스팅을 해가지고 직접 자기만의 쇼핑몰을 운영을 할 수 있는 형태까지 영상에서 이제 한번 쭉 제작해 나가면서 저와 같이 저도 헤맬 수도 있으니까 헤매가면서 또 오류 나온 걸 찾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이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를 해야 될 것,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서버 환경, 그죠? 어떤 형태의 그런 어떤 구성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제 쇼핑몰 화면은 잠깐 제 나스 서버 화면으로 옮기겠습니다. 제 나스 서버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나스 서버, 이 실롤로지 나스 서버에 세팅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호스팅 업체에서 호스팅 해가지고 서버를 또 호스팅해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부분과의 서로의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그 버전이나 PHP 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의 설정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예, 제 기준은 나스 서버에서 나스 서버에서 세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있던 제로보드 XE가 일단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XE 탑재하고 도메인 세팅하고, 그죠? 도메인 세팅하기 위해서는 네임 서버 세팅, 그 다음에 가상 호스팅 세팅하고 요 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영상의 이 기본적인 XE 세팅 그리고 이제 누리고 쇼핑몰까지 시간이 되면은요 쇼핑몰까지 세팅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 쇼핑몰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것까지, 그죠? 탑재를 한 후에 이제 또 하나하나 설정해서 모듈들을 생성시키는 것들도 쭉 진행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것까지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제가 나스 서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스 서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나스 서버가 아닌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연계해 가지고 쭉 가다가 서버에 기본적으로 호스팅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본 세팅은 다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는 형태일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 직접 이렇게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저하고 똑같이 같이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도메인을 하나를 더 만들 거고요. 그 도메인에다가 세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 계정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 사용자가 도메인에 연결되게끔, 그 다음에 그 사용자 계정이 사용하는 또 서버의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 서버의 공간이 나스 서버에서는 이제 공유 폴더를 생성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공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죠. 나스 서버에서요. 그래서 생성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테스트 샵이라는 공유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테스트 샵으로 줄 거고요. 기본적으로 뭐 권한놈 사용자 그대로 해가지고 해주면 될 거고요. 이건 그대로 넘어가시고 테스트 샵이라는 공유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 샵에 사용자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샵 공유 폴더의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죠. 어떤 사용자가 사용할 것인지, 그죠? 지금은 여기는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 사용자들이고요. 이 사용자 이외에 새로운 사용자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할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테스트 샵이라는 공유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 테스트 샵을 사용하기 위한 유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저는 테스트 유저로 만들도록 할게요. 테스트 유저, 그렇죠? 테스트 샵 유저 뭐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유저. 아니 그냥 똑같이 테스트 샵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사용자 계정도 테스트 샵, 그죠? 이렇게 만들고
폴더 공유 폴더명도 테스트 샵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뭐 이거 메일 주소는 입력해 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유저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암호 제가 지금 암호 저장 기능을 해놔갖고 예, 이렇게 해서 이 테스트 샵을 사용하는 사용자 유저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요. 권한은 그룹 권한, 그룹 권한은 유저 권한으로 주도록 할 겁니다. 이 테스트 샵이라는 유저가 말 그대로 접근할 수 있는 공유 폴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정을 해주는데요. 전체적인 건 접근 금지하고 테스트 샵만 읽기 쓰기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샵이라는 공유 폴더는 테스트 샵이라는 유저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인데요.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뭐 FTP 접근할 수 있게끔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DSM, NAS DSM을 사용하기 때문에 DSM도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기본적인 뭐 웹다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이렇게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테스트 샵 공유 폴더와 테스트 샵 유저가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샵 공유 폴더 그 다음에 유저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사용자 그 다음에 공유 폴더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샵이라는 이 공유 폴더 안에다가 우리가 말 그대로 프로그램들을 XE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설치를 할 거거든요. XE 프로그램, 누리고 쇼핑몰 프로그램 이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샵이라는 폴더를 찾아가게끔 또 도메인을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메인을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 영상에서 제가 네임 서버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DSM에 관련해 가지고 나스 서버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어떤 영상들을 참고를 하시면 이 제 설명이 훨씬 더 쉽게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네임 서버를 세팅을 해놨죠. 그래서 네임 서버에 테스트샵이라는 그런 어떤 도메인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만드는 거는 지금 현재 DNS 서버에서 리소스 레코드를 찾아가면 되고요. 저는 이미 키 만들어 놨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앞에 2차 도메인 명을 하나 주시고 자기 서버의 IP 주소를 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게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일단 네임 서버의 기본적인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2차 도메인이 가동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도메인이 정상적으로 찾아지는 형태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저는 이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ns 룩업을 해가지고 test.base21.kr 하게 되면 제 IP 주소를 찾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핑 해가지고 테스팅을 해보면 test.base21.kr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test.base21.kr이라는 형태로 그죠? 일단 http 명령을 쳐가지고 들어갔었을 때와 https로 해가지고 들어갔었을 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또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어판에서 보안 부분에서 인증서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test.base21.kr을 추가해서 인증서를 새 인증서 추가해가지고 만들어갖고 갖고 와야 됩니다. 야레츠 엔크립트에서 인증서 얻어오기 그래가지고 얻어오게 되면 이게 하나가 생성되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편집 편집 아니죠. 여기서 구성 부분에 들어가 가지고 구성해서 test.base21.kr 요 부분을 자기 test.base21.kr로 세팅을 해주고 확인을 해주면 HTTP와 HTTPS까지 이제 세팅이 다 완료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HTTPS로 해서 test.base21.kr 들어가게 되면 현재는 아무 페이지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403 에러가 이렇게 나오면서 페이지는 오픈이 아직 안 되지만 도메인이 세팅되진 게 확인이 되집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NAS 서버에서 우리가 세팅해 줘야 될 도메인과 네임 서버의 내용과 그 다음에 공유 폴더와 사용 계정과
그죠? 그 다음에 인증서 관련해 가지고 요 부분들을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로보드 엑스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 거는 기설치되어 있는, 그죠? 기설치되어 있는 PHP 마이 어드민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 생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요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테스트 샵이라는 폴더에서 열리게 하기 위해서 제어판에 공유 폴더 테스트 샵이라는 요 부분이 조금 순서가 바뀌었네요. 테스트샵이라는 공유 폴더에서 모든 그런 어떤 제로보드가 가동되고 누리고 쇼핑몰이 가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웹스테이션에서, 그죠? 웹스테이션이 웹서버죠. 웹스테이션에서 가상 호스팅을 또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웹스테이션에서 가상 호스팅을 들어가 가지고요. 가상 호스팅에서 가상 호스팅을 클릭을 한 다음에, 그죠? 가상 호스팅을 생성을 하나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테스트. 아까 도메인 주소 있죠? 뒤에 테스트. KR 요 도메인을 네임 서버에 등록했던 도메인을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찾아보기에서 그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테스트 샵이라는 폴더에서 읽고 오게끔 경로를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고, 백엔드 서버는 웹 서버는 엔진X, 저 같은 경우는 PHP 5.6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 이 PHP 마이 어드민이 5.6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기본 데폴트 세팅으로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여기 가상 호스팅에, 그죠? test.base21.kr이고 https를 같이 쓰고 테스트 샵이라는 폴더에서 작동되게 된다라고 해서 가상 호스팅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이제 기본적으로 도메인 세팅부터 서버의 공간 세팅까지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진 상태에서 이 페이지가 열리는 형태가 되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FTP도 열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FTP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접근이 가능한 형태가 될 거고요. 지금 메인 이 페이지는 나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메인 공유 페이지에 권한이 루트한테만 있기 때문에 그 소유 권한을 또 변동을 해줘야 되는데, 소유 권한 변동하는 거는 FTP에서는 권한 변동이 조금 이렇게 어렵고 엑스스웰이라는 터미널을 통해서 권한 변동하는 것 쪽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미 호스팅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에서 사용하는 분들, 그 유저분들은 쉽게 FTP에서도 권한이 변경이 되지고 다 기본적인 루트 디렉토리 위치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울 거고, 나스 서버를 사용하는 사용자 유저님들을 위해서 저는 좀 설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엑스스웰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고, FTP 접속되는 과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R 드라이브라는 FTP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R 드라이브라는 FTP 프로그램에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접속 끊기 하고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지 사이트 맵에서 아까 만들어 놓은 도메인 test.base21.kr, 그죠? 이 부분과 아까 생성했던 테스트 샵이라는 그 계정명, 사용자 계정명, 그 다음에 암호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고 테스트 샵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접속까지, FTP 접속까지 되지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스웰이라는 터미널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권한 설정해주는 부분하고, 먼저 그거 이전에 일단 먼저 프로그램들을 업로드를 시켜야 되니까 프로그램 업로드하는 것까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이제 FTP에서 한번 업로드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권한 설정 변경은 터미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E 프로그램하고 XE 프로그램 위치는 다운로드 받는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XE 프로그램은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것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가지고 말 그대로 FTP 사이트에다가 그대로 옮겨주면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이게 싹 업로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적인 XE 설치 환경까지 진행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시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FTP로 해가지고 제로보드 XE를 전체를 다 일단 업로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로보드 XE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기 위해서는 셀에서 권한을 맞춰줘야 되고요. 퍼미션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셀 퍼미션은 지금 테스트 샵이라는 이 부분에 퍼미션이 디렉토리의 퍼미션이 755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샵 폴더 안에까지 전체에 755로 퍼미션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5가 아니라 707입니다. 707로 해서 이게 이제 제로보드 XE를 정상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디렉토리 퍼미션입니다. 그래서 다시 대문자 R 옵션을 줘가지고 전체 디렉토리를 707로 그 다음 퍼미션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어서 707로 변경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면 707 모드로 변경이 되셨고요. 테스트 샵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707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테스트 샵 유저라는 형태로 소유권이 형성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이제 제로보드 XE까지 업로드가 완료된 상태고 퍼미션 조정까지 했기 때문에 test.bsu21.kr로 정상적으로 그 공유 폴더로 제로보드가 인식이 되지는지는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알 수가 있고요. 정상적으로 인식이 된다면 새로 고침을 있었을 때 제로보드의 설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설치 화면이 나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버튼을 눌러서 제로보드를 설치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제로보드 XE가 정상적으로 탑재되려면 아이콘 V, GD, DB 이 부분인데요. DB는 아까 확인을 했고 퍼미션도 확인했고 PHP 버전까지 다 확인했기 때문에 아이콘 V하고 GD 이 부분은 우리가 시너지 나스 드라이브에 DSM 웹스테이션 요 부분에 들어가셔가지고 웹스테이션에서 PHP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도 놓치지 말고 하나를 더 체크해 가지고 확인을 해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로보드 XE를 설치할 때 PHP 설정 부분에 기본 데폴트 프로파일 안에가 아이콘 V하고 지금 PHP 5.0 메인 프로필 부분 보면요. 이쪽 부분에 이 부분에 체크가 빠져 있는 게 기본 데폴트로 빠져 있거든요. GD 아이콘 V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줘야만이 제로보드를 XE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능하게 퍼미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SQL DB 먼저 만들어놨던 데이터베이스 알고 계시죠? 데이터베이스 명은 테스트 샵으로 데이터베이스 명을 만들어놨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비밀번호 그 다음에 DB 네임도 테스트 샵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DB 네임까지 해준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액세스가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707로 변경을 한 게 지금 패스워드 부분이네요. 패스워드. 테스트 샵으로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안 만들었네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아까 저는 만든 줄 알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지 않았고요. 데이터베이스 방금 테스트샵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이 테스트샵의 사용자 계정은 똑같이 테스트샵으로 해가지고 사용자 계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 줘주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권한을 설정을 해준 다음에 실행해서 새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이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샵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말 그대로 권한이 테스트 샵이라는 계정이가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신 상태에서 다시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르면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 화면이 나와주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르고요. 여기는 제로보드 XE에 로그인할 때 로그인 관리자 아이디입니다. 아이디고 비밀번호고요.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닉네임은 아무거나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되면 제로보드 이제 초기 페이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로보드까지 탑재를 했고요. 이후에 일단 누리고 쇼핑몰, 그죠? 지금 이제 제로보드 초기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이제 이 다음에 누리고 쇼핑몰 페이지에서 우리가 소스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니까요. 누리고 쇼핑몰 설치 또는 뭐 누리고 쇼핑몰 모듈 해가지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2.6.1 버전인데 2.6.3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6.3 버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누르면 버전들에 대해서 나오고 여기 사이트가 아니고 누리고 사이트가 있는데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지금 릴리즈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2.6.3 버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6.3 버전을 밑에 내려가면 다운로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윈도우즈 설치용과 리눅스 설치용, 그죠? zip 파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리눅스 설치용을 다운로드를 받을 거고요. 다운로드를 이미 제가 받아놨기 때문에 그럼 가지고 설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받아놓은 거는 제 다운로드 폴더에 제가 받아놨으니까요.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압축을 풀어가지고 이미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현재 3개의 폴더를 FTP로 업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를 FTP로 업로드 해주기 이전에 XE의 기본적인 관리자 페이지의 설정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기본 데폴트 2개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이 부분은 그냥 동의해도 되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설치된 모듈 부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설치 부분입니다. 일반 설치 부분에서 아래에 고급이라고 있는데요. 고급에 기본적인 테스트 쇼핑몰의 test.base21.kr이 기본 URL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과 저는 이제 HTTPS하고 HTTP를 둘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기다가 HTTP 포트하고 HTTPS 포트 있죠. 그 두 포트를 일단 입력을 해주고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형태까지는 세팅이 완료가 되진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은 거 그거를 업로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시킬 때는 테스트 샵 안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로보드 XE가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폴더죠. 요거는 이제 휴지통 폴더고요. add ons 그죠? add-on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add-on 폴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폴더, 그 다음에 모바일 레이아웃 폴더, 그 다음에 모듈 폴더, 위젯 폴더, 위젯 스타일 폴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들에 맞게끔 업로드를 해주는 형태가 되시면 됩니다. 제로보드 XE의 구조에 대한 것들은 제로보드 사이트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자세한 것들은 생략을 하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일단은 이번 영상부터는 쇼핑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add-on 폴더 있죠. 이 폴더로 들어가서 add-on 폴더에 있는 누리고 쇼핑몰 관련해서 소스를 업로드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add-on 폴더에다가 하나 더 이게 troll이라는 폴더를 업로드를 시켜주고요.
그죠? 예, 업로드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소스 중에 모듈 폴더 있죠. 이 모듈들이 대부분 이제 쇼핑몰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모든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테스트샵에 모듈 폴더에다가 전체를 지정을 해서 끌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집어넣어주고요. 그렇게 되지면 일단 쇼핑몰의 모듈 폴더까지 일단 전송이 완료가 되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다 완료가 되진 후에 위젯 폴더 집어넣도록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 제일 위에 첫 번째로 가서 위젯 폴더에다가 카테고리 메뉴하고 프론트 디스플레이 메뉴 요 부분도 마찬가지 업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줌으로써 일단 누리고 쇼핑몰을 제로보드 XE 위에 탑재하는 작업까지 일단 진행을 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로보드 XE 설명은 조금 생략을 하고 쇼핑몰의 각 폴더들에 대해서 하나씩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지 그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48%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좀 더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설치가 완료된 다음부터 그죠? 쇼핑몰 프로그램이 세팅이 완료가 되진 다음부터 연결해 가지고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51%인데 잠깐 기다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누리고 쇼핑몰까지 모든 지금 현재 모듈들 프로그램들이 다 설치를 했습니다. 업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관리자 화면 모드, 그죠? 관리자 화면 모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 관리자 화면을 새로 고침하게 되면 대시보드에 지금 누리고 쇼핑몰에 관련된 것들, 그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설치가 되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새로 고치면서 대시보드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모듈들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DB를 생성해 줘야 된다 하는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보면 DB 테이블 생성과 모듈 업데이트 이 부분이죠. 보면 이제 캐시페이 이 부분은 무통장 입금입니다. 무통장 결제 시스템 중에 무통장 입금 결제 그런 어떤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쿠폰 모듈입니다. 쿠폰 모듈 그죠? 쿠폰 DB 쿠폰 모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쇼핑몰 관리자 모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페이 모듈, 그렇죠? 이페이 DB, 이페이 모듈, 그 다음에 포스 모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전자결제 시스템에 표준화를 할 수 있는 이니페이 모바일 모듈, 그 다음에 이니페이 PC 버전 모듈, 그 다음에 KCP 전자결제, 그 다음에 여기가 두 개가 카트 장바구니 데이터베이스와 장바구니 모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일리지 데이터베이스, 마일리지 모듈, 그 다음에 이게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준 거고 상품 모듈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스토가 엔스토도 어떻게 보면은 상점, 그죠? 상점에 관련된 상품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다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형태들입니다. 여기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스토. 다음에 이제 페이팔, 페이노트, 그 다음에 스토어뷰, 스토어리뷰, 그 다음에 스토어서치. 요거는 지금 상점 내에서 검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상점 내에 진열장을 보여주는 부분들, 그죠? 어떤 것들을 진열할 건지. 여기는 페이팔이란 전자결제, 그죠? 이런 형태로 일단 누리고 쇼핑몰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고 쇼핑몰에 대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 그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또 사이트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참고할 수 있게끔 그 사이트를 또 링크도 이렇게 해드릴 생각이고요. 모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고 보기 위해서 설명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사이트 주소가 사이트 주소가
좀 설명이 잘 돼 있는 형태가요. 설명이 잘 돼 있는 형태가 여기도 지금 기본 그 매뉴얼 페이지가 있는데 검색을 한번 해보면 누리고 쇼핑몰 설치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쇼핑몰 기본 가이드 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설명이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보드 XE는 탑재를 했기 때문에 하나씩 여기에 보면 모듈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 확인해 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의 설명은 두 번째 영상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일단 맞춰야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영상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